이번 시간은 423쪽이죠. 사장은 문제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파트는 아닌데 한 장 넘겨보세요. 424쪽에 부동산 정보관리 지금 지나가도 괜찮아요. 오른쪽에 업무의 전자적 처리 그 양거는 1번에 있는 거면 참고해 보시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들 쭉 적혀 있고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427쪽에 포상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쭉 공부하셨어요. 이제 보셨고 이 법에 들어있는 포상금이에요. 이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느냐?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법도 등록한청이 포상금을 지급했죠. 등록한청이 시군구잖아요.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박스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화하고 가야 돼요. 전화해서 예산 있어요? 했더니 3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가지 마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찔러야 포상금을 주느냐?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시고 1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얘기죠. 거짓으로 한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한 자. 그다음 2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때 뭐 개공이 중개했는데 당사자에게 거짓 신고를 도와줬죠. 지금 도와줬고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그래서 1번, 2번은 신고 의무자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거지. 이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대상이었죠. 그랬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대상이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고 3번, 4번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계약한 자 2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이었어요. 이건 징역벌금 받는 사유였어요. 4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제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대상이었죠. 자, 일단 포상금 지급 대상 알아야 돼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자,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대표적인 위반자들이에요. 신고 쪽 2개, 허가 쪽 2개. 자, 양으로 2번. 그럼 지급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고발을 해야 주겠죠.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이 만족되면 지급한다. 어떤 요건이 만족되느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주겠다고. 그 말은 과태료 받아서 주겠다는 얘기죠.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 줄게. 그 다음 2번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는 이게 징역벌금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예를 했으면 줄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를 신고했을 땐 이행명령이 떨어졌을 때 줄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다시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한 자는 언제 줄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줄게. 그리고 허가, 변경 허가, 부정한 방법 허가, 징역벌금이니까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되면 줄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어? 이행명령 떨어지면 줄게. 자, 그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다음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얘가 담당 공무원인데 위반 사실을 적발했어. 적발했고 내가 신고 포상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했는데 그 주겠다고?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데요. 내가 거짓 신고했어. 거짓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무려 5%나 나오는데 5억짜리면은 5% 2,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근데 내가 위반했는데 내가 신고하고 내가 포상금 받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익명 가명으로 신고 고발했다고? 왜 그랬을까? 옆집 아저씨인가 보다. 자, 어쨌거나 이럴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그럼 얼마 주냐? 비용 포상 금액 얼마 주냐 이거죠. 포상금 지급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는데 지급 금액은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딱 20% 띄워준다 이거야. 20% 범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100분의 20을 딱 띄워준다.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로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는 몇 프로의 과태료? 우리 5% 이하 과태료잖아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받아서 이 과태료의 20%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20%를 주겠다. 한번 제가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 가격은 7억이라 합시다. 7억. 그런데 거짓 신고했습니다. 9억으로 거짓 신고했다. 이때 이제 과태료 기준이 있거든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험에서 낸다면 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이걸 계산 문제로 낸다면 그 실제 거래 가격과 이게 신고 가격이죠.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 2% 때려요. 과태료 2%.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해서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4% 과태료를 때려요.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20% 이상일 경우에는 5%의 과태료를 때려요. 이건 한쪽에다가 좀 적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책이 어딘가는 있는데 어디 있는가는 알려드릴까? 알려드릴까요? 있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책에. 360쪽이라고 참고하세요. 이거는 페이지 어디 있다고? 360페이지에 실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미만이면 2%, 10% 이상 20% 미만이면 4%, 20% 이상이면 5% 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실제 거래 가격은 7억인데 거짓 신고 9억에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자, 2억이죠. 차액이 2억. 2억이면은 7억에 대해서 20% 이상인 거죠. 7억에 대한 20%는 1억 4천이잖아요. 8억 4천 이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5%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러면 이 조건이라면 자, 부과되는 과태료를 계산해 봅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 7억 곱하기 몇 프로? 5%. 그러면 무려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포상금은 얼마 줄 거냐? 포상금은 3,5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20%를 딱 띄워주겠다. 그럼 얼마예요? 아하,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거예요. 자, 이만큼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걸 뭐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2017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이고 작년엔 출제가 안 됐고 신설된 내용이라서 출제 안 된 내용 낼 것이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아마 안 갔는데 언젠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원래는 우리는 외워야 되는 건데 이걸 문제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낸다면. 근데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12억에 신고했다. 자, 10억인데 12억에 신고했으면 5%짜리죠. 10억에 5%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 20%를 주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안 준, 그 초과는 안 준다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만 주겠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80% 먹고 나 20% 띄워준다는 얘기인데 반띵이 할 거 아니야? 너무해. 그리고 지금 한도액 1,000만 원까지로 한다고. 좀 더 줘야 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새로 신설된 제도 작년에 2017년에 신설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다음에 자를 신고 고발하면 딱 50만 원만 줄게. 누구냐?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이쪽은 50만 원만 줄게. 안 할래. 그냥 차라리 안 할래. 위에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거짓 신고 쪽은 100분의 20, 과태료에 100분의 20을 띄워주고 1,000만 원까지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 쪽을 신고하면 50만 원만 준다 이거야. 얼마 주도 않네. 자, 지급 절차. 지급 절차는 밑줄 마세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위반자를 신고하려면요. 위반 행위의 신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자를 신고합니다라는 그 신고 고발하는 신고서가 있다고요. 신고서 서식이 있고 증거 자료도 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자를 신고할 때만 증거 자료를 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 저 옆집 아저씨가 거짓 신고했다는데 그걸 내가 증거 자료 어떻게 확보해?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아저씨 우리 술 한잔해. 아저씨 이번에 거짓 신고했다며? 얘기 좀 해봐.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에이, 한쪽에 녹음기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아저씨가 뭐래? 야, 녹음기 꺼라. 이럴 수 있죠? 되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한 거 확보하지, 이걸? 어쨌든 확보하세요. 이걸 제출해라.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서나 이제 검찰 쪽인데, 아까 이제 징역벌금,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자, 이거를 신고 고발했으면 공소제의 기소유예 하지 않습니까? 그 건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고발을 접수해서 수사를 종료했거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땐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알려준대요. 그리고 3번 신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받은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준대요. 알려줍니다. 포상금 드릴게요. 이거 알려줘요. 그럼 4번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받은 신고인 고발인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또 내야 돼. 포상금 받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맨 처음에 신고하라면 가야 되잖아요. 신고하러 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한 자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신고관청 허가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다음에 알려준다고. 포상금 드릴게요. 그러면 포상금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또 내러 가야 돼. 번거롭네요. 그리고 5번만 알면 됩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2개월. 이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인데 어디 있는가만 알려드릴게요. 포상금 제도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제도는 281쪽에 있으니까 28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29 위에 있는 것들은 포상금 지급 방법인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공인중개사법과 그리고 똑같아요. 2인 이상 공동신고 고발하면 균등 배분. 다만 지급 배분 방법 미리 합의해서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하나의 위반행위인데 2명 이상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이면 지급. 이런 얘기예요. 포상금 제도도 공부해봤다. 그 다음에 벌칙. 벌칙은 이제 우리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 신고 허가 이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거 배웠잖아요.
자, 이쪽에 대해서 그 위반시 제재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해당 단원에서 위반시 제재를 다 공부하긴 했어요. 해당 단원의 공부는 다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한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현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신고 허가, 토지 거래 허가를 따로따로 공부했잖아요.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게 법이 다 따로따로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은 전체가 다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위반시 제재를 한꺼번에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의 법입니다. 이거 따로따로 세 개의 법이 아닙니다, 지금. 자,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가 있었지. 얼마? 3천만 원 이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였죠. 다음 500만 원 이하도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었죠. 조예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 다음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거짓 제출한 자. 다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거짓 신고 쪽이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이쪽이 이제 1번, 2번,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쪽이었고, 자, 300만 원 이하는 외국인 쪽이었어요. 외국인 등으로서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하지 않았다, 거짓 신고했다. 여기는 안 했단, 거짓했던 다 300 이하죠. 다음 페이지 500 이하도 있어. 외국인 등이, 아니요, 100만 원 이하,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하.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신고를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또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소보유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자, 부가권자는 신고관청이죠. 과태료는. 자, 형벌은 3개가 있는데, 다음 2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은 외국인 쪽이죠. 외국인 등이 군사문화 생태 으르렁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외국인은 툴. 다음에 2년 이하 징역이나 30%의 벌금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에 30% 이하 징역벌금. 다음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제재처분 배웠죠. 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했다. 부정한 방법 허가 받았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이것과는 별도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할 수 있는데 이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이행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데 작년 기준으로 5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해요.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4절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 관련 판례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유동적 무효 판례인데 이쪽은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부분 해당 부분 공부하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심화학습 가서 아니면 나중에 테마 특강 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판례 쪽은 민법 쪽에서 주로 출제되고 이쪽에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이제 중개 실무로 가겠습니다. 중개 실무는 이제 437페이지 페이지 번호는 따로 없습니다만 3절 중개 실무가 있네요. 중개 실무는 작년 기준으로 5문제 출제됐어요. 5문제. 작년. 근데 7문제 정도까지 나오기도 해요. 제 생각엔 이 정도 낼 것 같아요, 이제. 법령 쪽이 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무 쪽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중개 실무는 총 3장까지 구성되는데 제 1장은 중개 실무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 중개 실무 일반은 중개 실무 일반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2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한 문제 정도로 예상하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아예 안 내는데
중개실무 일반은 어떤 내용이냐면 첩이대 출제 경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제1장은 중개실무 일반은 타 과목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법이나 공법이나 공시법 이쪽의 문제들이 보통 출제되고 있고 민법이나 공법에서 주로 나와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단원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중개 실무다 보니까 타 과목 갖다 넣어버리던 실무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거 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민법은 지금까지 나왔던 게 뭐 법정지상권도 문제가 출제됐었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도 나왔었고 실무와 주로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도 나왔었네. 이중매매. 그 다음에 공유 이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아까 유동적 무효 이런 것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으며 공법은 농지법이 문제가 잘 나왔어요. 재작년까지 한 3년 연속으로 계속 농지법이 출제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민법이나 공법의 이론 부분을 제가 책에다가 별도로 담을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민법 기본서, 공법 기본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이론 내용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한 장 넘겨보시면 문제가 들어있어요. 439페이지부터 보면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는 100% 다 기출문제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몇 회라고 지금 빠져있을 뿐인데 439부터 1번부터 총 11번까지 들어있는데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풀어보지 마시고 지금은 지금 이른 시기잖아요. 풀어보지 마시고 타 과목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여름쯤 돼서 풀어보셔도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풀어드리진 않아요. 풀어지지 않고 자 450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과목의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안 냈다. 주로 농지법이 많이 나왔고 다른 과목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민법, 공법보단 더 어렵게 내진 않아요. 어렵게 내진 않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2장. 이건 제 1장이고요. 2장부터 이제 주된 내용인데 2장은 중개 실무 관련 법령. 여기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 여기서 이제 4개의 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아니요, 5개 법을 배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5개 법을 배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고 여기 이제 계약서 검인이라는 것이 담겨 있죠. 그 다음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의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묘지나 자연장지 이런 것도 배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끔 나와요. 가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빼고 실명법하고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민법과도 겹쳐요. 민사특별법과 겹치잖아요. 이쪽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강의를 해요. 우리 민법 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저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개의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다음 3장은 경매 절차를 배우고요. 경매의 매수 신청 대리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작년에 한 문제, 여기도 작년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제 생각엔 이런 경향은 앞으로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습니다. 장사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보통 고정되는 문제는 4문제예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 그다음에 대리 이 4문제는 거의 고정이야. 거의 고정이고 나머지에서 하나 내지 2개가 더 나올 수 있고 다른 법에서 다른 민법이나 공법에서 하나 정도 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개 실무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장의 451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서 검인이라는 제도를 담고 있는데 요즘에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24회 때 나오고 한 번 안 나왔고요. 24회 이전에는 17회 때 나왔어. 17회, 24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30일에 나올 차례네. 30일. 우리는 29니까 아직은 안 나오겠네. 네.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죠. 왜 잘 안 내냐면 요즘에는 검인 받을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을 땐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검인도 안 받고. 그럼 이제 이거는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상 검인은 이제 매매를 뺀 교환이나 증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상 이 검인 제도가 뭐냐? 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매매, 교환, 증여 이게 대표적이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되고요.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군구에 가서 우리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이 체결된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찾아가서 뭘 제출하느냐? 계약서를 제출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여러분 거래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도 법정 서식이 없었죠.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을 뿐이지 표준서식이 없죠 지금.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견 임대차 계약서를 양식에 상관없이 작성한 다음에 그 대신 검인 받기 위해서는 이따가 6가지 필수적 기지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의 6가지를 꼭 적어서 시군구에 내면 돼요. 이제 시군구는 어떤 심사를 하느냐? 형식적 심사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공시가격만 맞으면 통과가 된다. 그럼 시군구는 형식적 심사를 한 다음에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강남구청장, 직인 꽉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검인이라 하고요. 이 검인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확보한 다음에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내시면 된다 이거죠. 이런 제도를 검인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바로 전 시간까지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고, 자, 이 중에서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라.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내죠. 신고서를 내면 시군구는 실거래가를 검증하죠. 실거래가를 검증하게 되고, 타당하면 뭘 교부했더라? 그때 신고 필증을 교부했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등기소에 내시면 등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자, 매매계약은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 거야. 검인 대상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자, 매매는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므로 신고하여 뭘 받으면,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교환하고 증여는 여전히 검인 신청을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계약서 검인, 자, 계약,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이것으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걸 좀 이따 밑에 배울 거고요. 이것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 신청일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권한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밑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서 이걸 시군구에게 제출하시오. 그리고 검인 받은 다음에 이걸 등기소에 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검인계약서에 적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6가지. 일단 먼저 이해해보죠. 당사자, 거래 당사자 적으라 이것이. 당연하죠. 목적 부동산. 그럼요. 계약 너를. 그럼 당연하지. 4번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액 또는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그냥 대금 및 지급일자 이러면 됩니다. 대금 및 지급일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꼭 적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검인 받을 땐 누구를 꼭 적어라? 개공을 꼭 적어라.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조건이란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을 꼭 적어라.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당목 해주십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당목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대 동그라미 칩니다.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그 다음에 개공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 개공 조건 또는 기한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초과한데 이렇게 외워요. 좀 민망합니다. 뭐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뭐 해야죠. 다시 시작.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초과한데 이게 뭐예요?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요. 검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좀 민망합니다만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대가리는 그 닭개자예요. 닭개자 멍멍이가 아니고요. 당모가지 위에 있는 개대가리를 개공이 냠냠쩝쩝 좋아한다 이겁니다. 좀 민망하죠. 뭐 외우세요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가끔 닭대가리 이런 분들 있어요. 개모가지 이런 사람이 있고 닭대가리 개모가지 아니에요. 당모가지 개대가리를 개공이 좋아한들 이게 좀 독특하니까 사람들이 잘 외우긴 해요. 잘 외우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디 있었더라?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기억이 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입니다.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자, 판결문 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받아서 등기서에 내야 됩니다. 이 둘이 이제 소송 붙어서 결국은 A는 B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 이거죠. 그랬어도 취득세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취득세 내야 되기 때문에 시군구 거쳐서 등기소 가라 이거예요. 그 판결문 조서에다 검인 받아서 이걸 등기소에 내라고 소유권 이전이 받으려면.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시작.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이게 검인 대상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들이야. 소유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자, 박스 들어갑니다. 검인 여부. 일단 검인 대상, 매매, 교환, 증여. 좋아요. 자, 2번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할 때는 검인받지 않는다고 좀 이따 뒤에 나올 거고 그 가등기에서 뭐 할 때? 본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습니다.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검인 안 받고 본등기 할 때 검인을 받고 다음 페이지 판결 조서 있고요. 4번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냅두세요. 뭐 대물 변제 어쨌건 소유권 넘어가는 거잖아. 소유권 넘어가는 건 다 검인 받는 거예요. 양도담보 공유물 불리는 계약 그렇지. 유효한 명신탁에서 약정을 해지해서 소유권 넘겨받을 때 다 검인 받는다는 거죠. 자, 검인 대상 아닌 거 경매 체크하시고 경매는 우리 전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었어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해요. 검인 대상도 아니에요. 경매. 다음 임대차,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다 검인 안 받잖아요. 소유권만 받으니까. 가등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에요. 검인도 아니에요. 자, 이런 건 나중에 다 기억날 거예요. 자, 검인 의제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불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보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검인 받은 걸로 본다.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자, 전매시 검인 이건 읽고만 갈게요. 믿지는 않셔도 돼요.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계약 이런 거 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랑 B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다시 B가 C에게 되파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이런 걸 할 우려가 있잖아요. 우려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검의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나중에 것만 받으면 안 되고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의 받아라. 자, 검인 절차가죠. 자, 검인 신청자는 당사자 중 아무나 가도 되고요. 위임받은 대리인 가도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공이 신청할 수 있는데 거기 중요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별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검인을 신청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밑에 예제 보시면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개공이 중개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꼭 신청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공에게 의무가 있었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개공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잖아. 근데 검인 신청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른쪽 검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것만 알면 되고 지나갑니다. 2번도 패스. 자, 3번. 3번은 뭐냐면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나 판결서 등에 검인받고자 한다. 이 말은 A구에 부동산이 하나 있고 B구에 부동산 하나 있는데 이걸 동시에 취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취득해서 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한다면 원래는 각각의 시군구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2개 다 검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한 개의 시군구에 한 개의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각각 가서 할 수도 있고 한 군데 가서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출 서류는 아까 계약서 내는 거라 했잖아요. 계약서는 원본 내라 판결서는 정본을 내고 사본 2통을 냅니다. 사본 2통을 어디다 쓰는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2번은 패스. 자, 검인교부. 검인 신청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판결서 등에 뭘 확인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해서 신청액이 교부해야 한다. 그 형식적 요건 거기다가 실질적 심사 X 쓰시고 자, 실질적 심사 이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진정성 확인 이래도 틀립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진정성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다음 2번 시장 등이 검인을 할 때는 그 계약서나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실제는 사본 2통을 냈죠. 아까 사본 2통에 있고 한 통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좋아. 원본에다가 검인 2장 찍어주고 사본 하나는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검인제도입니다. 검인제도. 자, 이제 등기 신청 의무로 가보죠. 등기 신청 의무.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이 등이 아니라 기한이 얼마 이내 등기 신청이라 이런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거기 밑줄 쳐보죠.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했으면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음에 정해진 날이 뭐냐 이거지.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거기다가 쓰세요. 매매 교환이라고.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매매 교환이죠. 매매 교환. 쌍무계약이요. 이럴 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이거죠.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이죠, 잔금.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자, 2번.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거기다 증여라고 쓰세요. 증여. 증여일 때는 반대급부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양으로 2번. 2번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죠. 미등기 건물인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했다고?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라.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이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건축물 대장 이런 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보존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언제부터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되고. 자, 2번. 근데 이번에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면은 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좀 복잡한데. 자, A 건데 A 건은 미등기 건물이라 합시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자, B와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은 3월 1일 했다 하죠. 3월 1일. 그 다음에 잔금은 5월 1일 날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라는 동그라미 1번 상황을 보도록 하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을 했다면 자, 소유권 뭘부터? 보존 등기 신청을 먼저 해야 되겠지.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계약일이 언제예요? 3월 1일. 이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이거지. 그 다음 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을 해라.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인 5월 1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계약일이라는 걸 좀 조심하자 이거죠. 계약일이라는 거. 자, 벌칙까지. 벌칙의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해요. 자,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장만의 가격 변동을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했다. 한마디로 앞에는 탈세, 뒤에는 투기 이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기 전매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여기에 있구나. 미등기 전매하면 자, 미등기 전매 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이거 왜 적었냐면 그렇다면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투기, 조장, 행위 이렇게 배웠죠. 투기, 조장, 행위는 자, 이것은 무슨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우리 3-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등기 전매를 한 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에 1억, 3학년 일반이라고 외웁니다. 3학년 일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공은 투기 조장, 무거관직상 3-3으로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밑에 1년에 3천 이런 거 못 이용하니까 냅둬요. 과태료는 아까 60일 일정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준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과태료 준다는 규정인데 이거 못 이용하니까 냅두세요.
현재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공부했습니다. 밑에 예제는 24회 때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중개 실무 해도 이어집니다.